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2015년 11월의 비평TV, 11월의 신문 방송 보도 중에서 무엇이 나빴는지 민원연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나쁜 보도 선정은요, 5개 종합일간지와 6개 방송사 전역 종합뉴스에서 한 달간 보도한 내용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월의 나쁜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11월의 나쁜 보도는요, 시위대 폭력선만 부풀리고 경찰 과잉 대응엔 침묵한 조선일보의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기획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나쁜 방송보도로는 복면금지법을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한 채널A의 복면금지법 관련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나쁜 신문보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는 조선일보의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기획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에 교과서 국정화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노동문제 해결 등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경찰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도 당연히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대신 일부 시위대의 폭력성을 과장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획보도는요,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편과 4편, 유튜브에 폭력시위 영상 찍어 올린 20대 인터뷰, 의경이 말하는 시위대, 이것에서는요, 시위대의 폭력 살해만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자, 보도 내용을 보시면 시위대가 철제 새총으로 경찰을 향해 공업용 볼트를 쏘고 보도블록을 깨 만든 돌로 경찰을 공격했다.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 했던 것이다 라고 보도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편에서는요, 복면금지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 체증 무력화시키는 얼굴 없는 시위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복면 시위대의 폭력성은 인터넷 익명 댓글이 실명 댓글보다 더 인신공격을 띠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경찰의 무차별적 불법 체증을 피하는 과정에서 복면을 쓰게 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경우는 폭동 수준으로 번지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집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국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론은 엄벌 강조입니다. 제목은 지난 5년간 시위꾼 1,909명 재판, 실형은 단 4명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불법 폭력 시위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문 시위꾼들에게 온정적인 법원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집회에 대한 불법 폭력 프레임, 엄벌 촉구는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민 백남기 씨를 중대에 빠뜨린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침묵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빌미로 정부와 경찰의 잘못은 감싸주고 집회의 자유는 말살하려는 조선일보. 11월에 나쁜 보도로 손색이 없죠? 다음으로는 나쁜 방송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채널A의 복면금지법 강력 촉구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11월 19일 새누리당은 복면이 폭력 시위를 부른다면서 복면금지법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 참가 국민을 IS에 비유하는 문제의 발언을 함으로써 복면금지법 도입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드디어 25일에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했습니다. 채널A는 18일부터 복면금지법에 군부를 떼며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복면 쓰면 더 과격해진다라는 보도에서요. 복면을 쓰면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남기는 것처럼 공격성이 더 커진다. 신원을 가리면 더 폭력적이 된다는 연구는 있어요. 라는 의견을 전하면서 복면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의 경우 모두 집회가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소원 결정에서요,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요. 2009년에 헌재의 결정을 인용해서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채널A는 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의 가장 강력한 복면금지법 촉구 보도는요.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25일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폭력 4명 중 3명, 복면 뒤에 숨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톱보도였습니다. 폭력 시위에 복면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수치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서는요. 시위에서 각종 폭력을 휘두른 600명 가운데 시위자의 76%가 복면 시위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요. 복면금지법 없이는 이들을 체포할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력 시위대 4명 중 3명이 복면을 썼다는 채널A의 보도는요. 경찰이 무차별 체증으로 획득한 영상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선동적인 보도를 하기 이전에 경찰의 불법 체증 문제를 먼저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요. 경찰 체증은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일 때 증거 보존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시로 우리에게 집회 때마다 마구잡이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하신 대로 조선일보와 채널A는 줄곧 불법 폭력 프레임과 엄벌 촉구로 민중총궐기를 폄훼 왜곡했습니다. 민중총궐기의 국민적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요. 농민을 사지로 내몬 경찰의 과잉 진압에는 침묵하면서 스스로 관제 언론, 관변 언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11월 민원연의 비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